자, 반갑습니다. 비전 매력입니다. 가이드로 제가 영상 찍은 지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작년에 1년 만인 것 같은데, 작년 11월에 제가 냉법 가이드 올렸었죠. 올해 11월에는 이제 허벅 가이드를 쓰게 됐네요. 예, 조금 늦은 것 같은데, 한번 잘 해보도록, 그만큼 더 철저하게 알찬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이번 시즌에 굉장히 핫했어요. 거의 막 에이스 영원한 공정에서 에이스 딜러 역할을 충분하게 했는데 아마 이번 시즌도 굉장히 좋았지만 다음 시즌에도 특별한 너프가 없는 한 더 좋을 겁니다. 나이아로사, 느저스 레이드에서도 굉장히 전망이 밝은 특성이기 때문에 한번 잘 배워보시는 게 법사 입장에서는 좋겠죠. 원래 제가 가이드 영상 할 때 냉법에서 그랬던 것처럼 스킬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세팅이나 특성 빌드업은 좀 나중에 설명하는 편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템부터 설명을 하고 갈게요. 왜 그러냐? 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에. 화법 파밍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정확한 파밍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스킬을 잘 써도 성능이 안 나와요. 이번 시즌에는. 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템부터 1강에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어떤 템을 파밍을 해야 되느냐.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신기예요. 사신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1번 자강봉, 2번 삼작대 아제라이트, 3번 메카곤 손목, 4번 사용료과 장신구.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자강몽. 원래 화법이 저번 시즌 다자할로 전투였죠. 다자할로 전투 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딜러였어요. 거의 막 전 클래스 최하위 단일딜 기준으로. 근데 시즌에서 넘어오면서 성능상의 변경점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최하위에서 최상위권 딜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까 말한 사신기가 미친 듯이 시너지가 나기 때문인데 서로 그 시너지를 바탕으로 떡상을 했는데 그 핵심에는 이 자각몽의 기억이라는 정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화법 전용 그냥 전설 정수예요. 이 친구의 효과는 이제 화염장렬 재충전 속도를 증가시켜가지고 발화 때 이제 보통 화작불작 이렇게 스킬을 쓰는데 이거를 더 많은 화작을 이제 확보를 하게 해주면서 더 강력한 발화딜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수인데 요거는 파밍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검색하면 나오지만 짧게 설명하면은 나즈자타 여기 세터 가면은 그 매일매일 1일 퀘스트를 할 수 있어요. 1퀘를 하면서 동료 경험치를 올리겠죠. 동료들을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동료 경험치 6천을 획득하면은 자각몽 3단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다른 활동 뭐 예컨대 뭐 거기 그러니까 메카고 나즈아타에서 경험치 먹을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일 하기 쉬운 것들은 그냥 매일매일 퀘스트 깨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매일매일 퀘스트만 깨도 하루에 300씩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6천을 먹으려면은 20일 정도 걸리겠죠. 다른 걸 병행하면은 한 뭐 10일, 10일은 조금 이르고 14일 정도에 끊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검색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자각몽을 최대한 빠르게 파밍하는 게 좋습니다. 정수 얘기가 나온 김에 정수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화법이 자주 쓰는 정수. 일단 주정수는 그냥 자각몽 고정이에요. 이건 쐐기든 레이드든 뭐 단일램드건 광램드건 무조건 자각몽의 화법은. 이거는 그냥 고정이고 이 두 개가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 이번 레이드 앞부분에서는 그 집눈과 도가니를 씁니다. 그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단일 딜이고 단일 딜 램드고 전투 시간이 짧은 램드는 집눈과 도가니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투 단일 딜인데 전투가 좀 길다 싶으면은 집눈이 투반으로 바뀝니다. 투반 제가 3등급이 아니라서 저는 거의 안 쓰는데 내 다음 주에 3등급 먹으면 자주 쓰겠죠. 이게 이제 좀 단일 램드인데 조금 전투 시간 긴 램드인데 이번 레이드에는 이렇게 가져가는 데는 없어요. 이건 없고 그리고 이제 단일 딜이 아니라 좀 광딜이 섞여 있고 쫄딜도 있고 투타겟 램드다. 투타겟, 쓰리타겟이 많다 하는 때는
이 집눈과 투반을 둘 다 쓰고 도가니가 빠지게 됩니다. 요 세팅도 많이 할 거예요. 그 램드별로 보면은 그 1렘 사이바라 요 세팅 1렘, 2렘, 3렘, 4렘까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죠. 집눈과 도가니 1렘, 2렘, 3렘, 4렘은 다 요 세팅으로 가면 돼요. 그냥 그 전투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투반을 쌓을 시간이 없어요. 집눈과 도가니 이렇게 가면 되고 5렘 올고조화는 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도가니가 빠지고 투반이 들어갑니다. 집눈과 투반. 요 세팅은 그러니까 6렘도 이 세팅을 하면 돼요. 6렘도 그 여왕의 궁정에서 이걸로 가면 되고요. 투타겟 그러니까 구슬 투타겟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자쿨은 좀 특이하게 이 정화 프로토콜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왜냐면 얘가 돌연변이 상대로 데미지가 굉장히 센데 자쿨이 돌연변이죠. 자쿨 쫄들도 돌연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화 프로토콜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투반과 정화 프로토콜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 막내 마지사라는 다시 집눈과 투반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법이 이제 파밍해야 될 정수가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자각몽, 그 다음에 뭐 도가니도 쓸 때 있고, 뭐 도가니도 쓸 때 있고, 집눈이랑 투반 요 정도 정화 프로토콜까지. 그리고 원수의 피 같은 경우는 쐐기에서 굉장히 좋다는 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쐐기를 좀 극한까지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수의 피 파밍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먹을지 안 먹을지. 적응수 얘기는 이 정도로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기를 볼게요. 삼작대 아제라이트. 아제라이트가 이제 머리, 어깨, 가슴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장렬의 대가. 여기도 장렬의 대가, 여기도 장렬의 대가. 장렬의 대가가 3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제라이트 파밍 순서는 첫 번째로 삼작대를 확보한다. 두 번째가 삼작대 안에서는 템랩 높은 거 파밍하시면 돼요. 지금 450이죠. 그 다음, 일단 작대만 붙어 있으면은, 445 일단 끼시면 됩니다. 다른 게 좀 안 좋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작대도 있고, 445를 내가 먹은 상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압도적인 힘이 붙어 있는 게 더 좋아요. 보면은 저는 이제 작대 앞힘, 여기도 작대 앞힘, 가슴도 작대 앞힘으로 완벽하게 그 비스 파밍이 끝나 있죠. 그리고 이제 일단 아제라이트 파밍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그럼 제일 좋은 아제라이트가 어디서 나오냐? 일단은 6렘 어깨, 6렘 어깨가 작대 야생불 앞힘 딱 깔끔하게 작대 앞힘이 있죠. 이거를 신화를 해서 먹으면은 이게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7렘 갑바, 7렘 가슴이 이제 작대 불꽃 정신 앞힘 세팅이 가능해서 이게 또 베스트고요. 참고로 머리는 이제 레이드에서 안 나와요. 머리는 그 제일 좋은 템이 그 레이드에서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잔재로 아제라이트 깡이라는 걸 아제깡이라고 부르죠. 아제깡을 해야 되는데 아제깡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쐐기 주차를 하면은 그 주간 상자에서 요런 화폐가 나오죠. 티탄 잔재 13,000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이 잔달라 항구 여기에 있는 상인 이름은 마력술사 바시린 얘한테 가서 보면은 47,500개를 지불하고 그 투구를 445 투구를 살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 사가지고 우클릭을 하면은 그 랜덤으로 이 6개 머리 중에 하나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는 랜덤 싫다 특정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20만 개를 모아서 사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머리는 요거예요. 시면에 거머쥐는 관. 요걸 보면은 작대 야생불 앞힘 이렇게 딱 깔끔하게 붙어 있죠. 근데 조금 문제가 그 6개 중에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확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나는 도박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까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제 20만 그냥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확률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추천드리는 방식이 어차피 어깨랑 가슴은 레이드에서 먹으니까 머리만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랜덤을 하세요. 랜덤 투구를 깝니다. 까다 보면은 얘도 물론 얘가 제일 좋지만 얘도 괜찮거든요. 영혼중의 머리 장식, 작대, 파멸뿌리 주입, 불안정한 물기. 얘도 굉장히 괜찮은 아제라이트입니다.
얘네 둘 중 하나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그 랜덤 이걸 해요. 하다가 얘가 나오면 제일 좋고 그럼 끝이고 바로 얘가 나오면은 일단 얘를 끼세요. 얘랑 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얘 일단 얘를 끼고 좀 레이드 계속 하다가 하면서 20만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걸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제라이트 파밍은 깔끔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는 신화 레이드를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렵네요. 어쨌든 베스트는 이 신화 레이드 템이 맞아요. 아 물론 이제 이 아제라이트 보호의 개인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또 희한하게 아까 제가 레이드 7렘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똑같은 게 있어요. 완전히 옵션이 똑같아요. 그 칠레 아제라이트랑 똑같은 건데 작대, 불꽃 정신, 앞힘 세팅이 가능한 여긴 다르긴 하던데 어쨌든 딜 관련 특성은 완전 똑같은 게 여기도 있습니다. 뭐 자쿠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먹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어깨는 근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신화에서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원칙 있죠. 아제라이트는 장렬의 대가 3개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템넷 높은 거 위주로 끼시면 되니까 템넷 높은 작대 끼시면 됩니다. 그 베스트가 아니더라도. 네, 아제라이트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신기 손목 메카곤 손목 얘는 이제 그 메카곤 던전 가가지고 막내미 드랍을 해요. 이 다중 가상 실행 손목 사계 통칭 메카곤 손목이라 부르는 건데 얘는 이제 활용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스킬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먹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먹은 화법과 안 먹은 화법의 딜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마 심크 DP 2000 정도 차이 날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매주 가세요. 매주 가서 없는 사람은 인장도 굴려. 인장 막 굴리고 막내 가서 그 1000 클래스 많이 모아가서 4000 파티 막 요새는 5000 파티도 한다던데 하여튼 4000 모아가지고 나는 받고 하여튼 뭐 온갖 걸 다 하세요.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기는 사요장신구. 사요장신구라고 하면은 이제 장신구 중에 이렇게 사용 효과라고 붙어 있는 게 있죠. 최대 4초 동안 정신 집중하여 주 능력치를 3600 증가시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용 효과, 주 능력치가 2600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용 효과 중에 지능이 증가하는 장신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이드 막내미 드랍하는 장신구고요. 아즈자라, 마르게 샘, 여왕 아즈자라. 이런 게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투기장 장신구인데 투기장 그러니까 PVP 점수를 올려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나지자타에 가끔 보급품 상자가 떨어지는데 그 상자에서도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정복 점수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PVP 활동으로 먹을 수 있는 정복 점수가 있는데 이 500점을 모으면은 보상을 줍니다. 이 보상이 처음에는 이제 415에서 출발하다가 뭐 언제는 아제라이트, 언제는 뭐 장갑 뭐 이렇게 가다가 그 430 장신구가 나와요. 계속 그 파밍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정복 점수 파밍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정복 막대기를 한 10, 12주 정도 채우면은 딱 430 장신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올 때까지 정복 점수 채워가지고 먹으시면 돼요.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떨어지는 요새는 잘 안 쓰는 거긴 한데 이 저택에서 나오는 이 재앙 불꽃까지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딱 지능이 증가하죠. 사용 효과하고 지능 증가하고 요새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거 두 개 없으면은 쓸만하긴 해요. 어쨌든 사요장 신고를 최소 한 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두 개를 파밍하는 건데 최소 한 개는 파밍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네 번째 신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강몽, 삼작대, 메카건 손목, 그 다음에 사요장신구까지 총 4가지를 반드시 파밍을 하셔야 조금 그럴싸한 성능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무기는 그냥 템레 높은 거 끼면 되고 해저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레이드에서는 이 손과 허리와 발에 해저 장비를 껴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그 나지아타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퀘스트도 깨고 뭐 아이템도 파밍하다 보면은 이 화폐 오색 만화진주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쌓이는데 요거를 이제 해저 장비로 바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세터에 가서 이 친구였나요? 이 친구네요. 얘한테 말 걸면은 이런 걸 팔아요. 진주 5개를 받고 팝니다. 해저 투구, 해저 어깨 덮개. 예컨대 우리가 원하는 건 예컨대 신발이다 하면은 해저 발보고대를 막 사요. 산 다음에 이거를 까면은 특정한 그 신발로 바뀌어요. 이 아카나의 산호지기 덧신이 그 중 하나예요. 아마 4종류인가 5종류인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까지 이걸 까야 돼요. 근데 이게 나왔다고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걸 까다 보면은 그 보험이 붙은 게 나올 때도 있고 보험이 안 붙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사실은 보험이 안 붙은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아카나의 산호지기 덧신에 보험이 붙어 나와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나야자타 및 영원한 궁전 레이드에서 치명타 및 극대화 피해가 3% 증가합니다. 이거 보험을 먹을 때까지 이걸 까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 아카나 산호지기 덧신 385 보험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얘한테 들고 가요. 그러면은 얘한테 이거 425라서 아마 강화가 더 안 되는데 385인 상태에서는 강화가 됩니다. 얘도 진주를 받고 강화를 시켜줘요. 최대 425렙까지. 425렙까지 강화하는데 진주가 총 아마 220개 들 겁니다. 220개 써가지고 강화를 다 하면은 이제 그 신발은 파밍이 끝이 납니다. 같은 원리로 허리랑 손도 하시면 돼요. 참고로 허리 같은 경우는 이름은 빔의 비늘파그자 허리띠, 손 같은 경우는 포에네 심해 장갑. 마찬가지로 385 보험이 나올 때까지 이 장갑 건틀릿과 요대를 까다가 나오게 되면은 얘한테 들고 가서 강화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복귀 유저 분들은 정신건강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주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진주 파밍은 그 노가다가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막혀가지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저 장비 425 보험을 맞출 때쯤 되면은 아마 다음 시즌이 열릴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아예. 그래서 뭐 후발주자분들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파밍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그냥 적당히 템랩 높고 뭐 2차 스탯 잘 붙어있는 가속 유연으로 붙어있는 것들을 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해저 장비 설명이고 나머지 바지, 뭐 반지, 망토 이런 것들은 결국 템넷 높은 거를 끼면 되는데 템넷 높은 것 중에서는 2차 스탯 얘기를 해야겠죠. 가속 화법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2차 스탯은 가속과 유연성입니다. 이게 1순위, 2순위가 치명타 극대화, 3순위가 특화. 특화는 제일 안 중요해요. 그냥 최대한 빼야 돼요, 특화는. 자, 그래서 이제 가속 유연 세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가속 유연 반지, 가유 반지 다 가유죠. 제 거는 가속 유연 반지, 가속 유연 바지, 가속 유연 망토까지. 무기 같은 경우는 템랩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명 유연, 뭐 치명 특화, 특화는 좀 안 좋긴 한데 템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껴인 상태고 적정 가속 수치는 27%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27%가 될 때까지 가속을 올리고 나머지 스탯은 유연에 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게 좋은데 27%가 아니죠. 저는 22%죠.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거는 설명을 하려면은 정수 얘기를 다시 해야겠네요. 그 정수 중에 집중의 눈동자 정수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부차 능력, 그러니까 부차 능력 한 칸에 들어가 있죠 지금. 얘를 끼고 있으면은 이거 허수아비를 좀 쳐볼게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집눈이 있는 상태에서 허수아비 얘를 막 때리면은 스킬을 쓸 때마다 이 버프가 생겨요. 중첩이 오릅니다. 4중첩, 5중첩, 6중첩 가속 증가 버프입니다. 252, 288 그리고 풀스택이 10중첩인데 360이 됐고 360이 이거 앞이면 일단 끄고 360이 되면은 이제 27%가 딱 돼요. 이게 그니까 집눈 버프가 풀스택이 되면은 딱 가속이 27%가 됩니다. 제가 27%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27%를 맞추고 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눈 풀스택인 상황을 가정해서 27%를 맞춰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2차 스탯이 유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이득을 더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27%를 염두에 두고
나는 뭐 예컨대 집눈 그냥 신경 안 쓰고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쐐기 같은 곳은 집눈 버프를 쌓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러니까 중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27%를 하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집눈 풀스택을 가정하고 그때 27%가 딱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충 가속 1480, 1500에 근접하게 맞추시면은 얼추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속 유연 위주로 세팅을 하시면은 돼요. 화법 템 세팅은 이 정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까 말한 4신기. 1번 자강몽, 2번 삼작대, 3번 메카곤 손목, 4번 사요장신구. 요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부위는 이제 해저 장비는 그 사람 그 본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뭐 성능 차이는 있어요. 성능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속 유연 위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에는 이제 스킬 활용법 위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일단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